세종시 연서면에는 세종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인 효교비가 있습니다. 이 효교비는 남양 홍씨의 효교비인데요. 5대에 걸쳐 9명의 효자가 나온 남양 홍씨 집안의 효행을 기르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홍연의 손자 홍상직이 조정조에 참석한 지 오래되자 영조가 이유를 물으니 조상들의 묘가 연기에 있는 바 상묘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면서 홍상직 선조들의 5세 치료라고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5세 치료란 문중 5대에 걸쳐 7명의 효자가 나왔다는 뜻이랍니다. 이에 영조 임금은 효행을 기르기 위해 효교동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하사하였습니다. 효교비 각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효교종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효교비 각 안에 효교비가 있고 효교비 사면에 새겨진 비문에 홍연의 손자 홍상직이 대사관을 그만두고 물러나 있을 때 영조로부터 특별히 효교동이라는 마을 이름을 하사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교비에 기록된 대표적인 효행을 살펴보면 홍정설은 7세부터 좋은 음식은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조상들의 제사에는 하인들까지 근신하도록 했으며 어머님이 병환 중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마시게 하며 극진히 모셨고 3년 상을 치르면서 웃거나 술 마시고 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홍우적, 홍우평, 홍우군은 부모님의 병간호와 3년 심효살이를 하였고 자신들이 행한 효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효행을 알리는 문서를 찢어서 없앴다고 합니다. 한 가문에서 5대에 걸쳐 7명의 효자가 나왔다면 그 집안의 가풍을 알아차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 들어가서 직접 효교비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남양 홍씨 집안이 지금도 효자들과 부모님들의 행복한 가정을 상상하면서 다음 효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효자길이라 이정표가 되어 있는 이곳은 세종시 연동면 내판 1위 마을회관 앞에 효자 김백렬의 정려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효자 김백렬의 행적을 기리는 정려문으로 1913년에 세워졌습니다. 김백렬은 순조 16년에 김희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었으며 부친이 병에 들어 자리에 눕자 매일같이 정성으로 간호하였다고 합니다. 그 효행이 조선 환여 승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백렬은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큰 병으로 쓰러졌는데 꿈에 산신력이 나타나 곶감이 아버지의 병에 특효라는 말을 듣고 곶감을 드시게 하여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후손들의 노력으로 고전 27년에는 1913년에 정문을 세웠습니다. 현판으로 걸어놓은 정려문은 마을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이 정려문을 보고 효심을 본받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인 듯합니다. 마을 회관과 마주하고 있는 김백렬의 정려는 지금도 이 마을 어르신들의 섬기는 모습으로 있는 듯 하였습니다. 김백렬의 효심이 전해져서인지 저도 이 마을에서 처음 만난 어르신들에게도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김백렬의 효심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나무로는 소나무,
잣나무 그리고 향나무가 아닐까 합니다. 1년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는 향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이곳에 전주 이씨묘역과 효자 이정환, 이경설, 이경익을 기리는 정려가 있습니다. 전주 이씨 사묘정려는 기존에 있던 연기면 송원리 1구 만자동에서 2012년 이곳 장군면 금암리로 옮겨졌습니다. 이정환은 인조 11년에 생원이 되었으나 병자호란의 국치를 통본하여 국치비가 10수를 지었습니다. 국치비가 10수 중 제7수 구주 궁궐 달 밝은 밤에 우리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리니 멀리 오랑캐 땅의 왕자를 잊을소냐. 그 외에도 억만창생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는구나. 나라를 걱정하는 임금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인 듯합니다. 만자동이라는 비는 이정환이 친필로 세워진 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마을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은 만자동이 아니라 옛 연기군 남면 송원리의 대소골 북쪽 골짜기에 있던 만자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실제 만자동이란 마을은 원래 독자동이라 불렸으나 자손이 번창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진 독자보다는 자손들이 번창하라는 뜻에서 한자 찰만으로 써서 만자동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정환은 효행이 남달라서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 심효살이를 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정환의 아들 이기경 또한 효자였습니다. 특히 손자인 이경설과 이경인의 효행은 쌍둥이 효자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경익은 이기경의 장남이고 이경설은 차남으로 이경설이 18세, 이경익이 13세가 되던 해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산소 옆에서 움막을 짓고 형제가 3년간 심효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형은 아우를 위하고 동생은 형의 말을 부모님처럼 따랐으니 두 아들을 보고 쌍효자라 불리웠답니다. 집안이 기울었어도 두 아들은 부친을 항상 정성스럽게 봉양하였고 한 겨울에도 온돌방이 따뜻한 열기가 끊이지 않게 섬겼답니다. 두 아들의 극진한 섬김으로 부친은 75세까지 사셨고 두 형제는 숙종 34년에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려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참하에 마패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려 내부에는 오른쪽 이정환, 이경설, 이경익의 명전 현판이 칸마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경설과 이경익 형제의 명정 사실은 효제 등재 등록, 효자 정문질에 공주에 거주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효자 정려가 이정환이 죽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포장된 것과 이경설, 이경익 형제가 살아있을 때 명정을 받은 것 또한 효자로 인정받았고 덕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에 위치한 류형 장군의 충렬사를 둘러보겠습니다. 류형 장군 충렬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충신 류형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봉헌한 곳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홍살문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걸까요? 녹슬어 있는 홍살문과 돌계단, 그리고 담벼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충이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금우서사였습니다. 금우서사는 장군의 후손들이 1827년 순조 27년에 세우고 정민곤 죽당 류진동, 충경공 석담 류혀영, 금사 류충걸들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조선시대 류씨 가문은 사원을 건립하고 싶었으나 대원군의 사원 철폐령으로 폐철되었던 금우서사를 1971년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기회로 충렬사로 바꾸고 그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창의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양 옆으로 2개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에 세워진 비는 원래 신도비를 모사한 것으로 충경공유형 장군 충렬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비각에는 류형 장군 신도비의 원본으로 보이는 비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장가와 서화가 등이 참여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류형 장군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을 대신하여 전투를 지휘한 공이 커서 선조 32년에 이순신의 뒤를 이어 상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광해 1년 함경도 병마절 도사로 회령 부사를 겸하였으냐, 이어서 경상도,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황해도 별마절도사로 있던 중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상임문 뒤에는 충경공 유형 장군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가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충렬사 우측에는 류형 장군의 아들 충신 유지걸의 정려와 진주 류씨 3효열 정려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지걸의 정렬은 영조 20년 호조 좌랑에 벼슬을 받으면서 세워졌습니다. 이 정렬을 세워 유지걸의 충절을 세상에 알려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류지걸은 류형 장군의 아들로 광해군 10년에 강홍립과 함께 요동 지역에 출정하였습니다. 요동에서 강홍립이 광해군의 밀지에 따라 거짓으로 항복하라 하였는데 류지걸이 이에 반대하다가 순절하였습니다. 진주 류씨 3효열 정려는 신임 사화에 연루되어 류치장의 아들 유성기와 처 전주 이씨, 며느리 경주 이씨 등 세 인물의 효행과 열행을 기리기 위해 1725년 명정을 받아 건립한 것입니다. 전주 이씨는 남편과 아들이 모두 사화에 연루되어 사사되자 며느리와 함께 굶어 죽기로 결심하여 숨졌답니다. 유성기의 노비 2사람이 시신을 거두고 2 어린 자식들을 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으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류형 장군이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지휘를 잘 못하여 패배를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감사함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김종서는 세종대왕 때 북방 개척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국사 공부하던 때 김종서의 사군 육진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새롭게 단장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김종서 장군의 묘 입구에는 김종서 장군과 아들 김순규에게 내려진 정려가 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사당이 보이고 입구에 충의민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또한 사당 우측에는 김종서 장군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고 사당 맞은편에는 정려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신임을 얻고 조선의 북방 군력을 강화시켰던 김종서는 세종 이후 문종 때에는 고려의 역사사인 고려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공헌을 세웠습니다. 김종서는 문종에게도 충신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사망하고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받게 됩니다. 고명대신이란 왕의 유언을 받드는 신하를 일컫는 말인데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보살피면서 국정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김종서의 아들 김순규가 아버지의 몸을 덮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두운 밤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인 김순규를 죽이게 됩니다. 김종서는 다행히 살아나서 수양대군과 일전을 벌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대역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종서 장군의 신도비는 두꺼비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는 마을 입구 지형이 풍수지리상 진해의 형상을 하고 있어 진해와 상극인 두꺼비 형상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김종서 장군과 아들의 충유를 기리기 위해 1746년 영조 22년에 세운 정려비각 충신정려 현판이 있습니다. 김종서 서당 기둥에는 김종서의 시무 한 편이 써놓아 있었습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창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으라. 효자들의 정려를 돌아보면서 효는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이면서도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되는 듯 합니다.